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가스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스화재는 우선 가스가 누출이 돼서 화재로 이어지는 사고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스 누출에 대해서 우선 가스 누출이라는 게 뭐 다른 이유가 아니죠. 누출돼서 안 될 그런 가스들이, 그런 가연성 가스들이 새어나와 가지고 불이 붙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소를 전제로 기구 밸브를 열어놨다가 기구 자체가 이상에 의해서 연소되지 않은 가스가 새어나오든지, 아니면 가스 배관의 이음부나 손상부에 누출이 되거나, 또는 정상적인 배관한 상태라도 그 공급하는 업체에서의 어떤 압력이, 가스 압력이 너무 높아서 뭐 누출될 수도 있죠. 그 미세한 이음새라는 부분은 적정 압력이 돼야지 그 가스 누출이 없는데, 그 공급하는 쪽에서 압력 조절을 잘못해 가지고 압력이 가해지면 그런 이음 부분에서 가스가 누출이 되기도 하죠. 때로는 사람들이 고의로 그런 누출을 통해서 가스가 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누출에 의해서 화재가 나면 이걸 가스 화재로 보죠. 그러면 이런 가스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기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가스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아무래도 우리는 이런 가스기구를 대표적으로 쓰는 게 아마 조리기구나 난방에서만 쓸 겁니다. 집에 사용하는 가스 보일러라든지, 또는 가스 조리, 도시가스를 이용해 가지고 조리를 한다든지 할 때 이런 가스를 사용할 건데, 우선은 이런 가정에서 사용할 때 제일 많이 이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는 배기불량, 그러니까 그 조리기구에 어떤 그 가스를 태우고 나면 뒤로 팬을 통해서 그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런 배기불량 또는 극기불량, 앞쪽에서 산소하고 같이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가스 공급의 부적절성, 이런 것들이 결국 불안전 연소를 일으켜 가지고 불꽃이 출하돼 가지고 주변에 가연물에 접촉돼 가지고 화재가 나는 경우가 빈번히 있습니다. 가스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통 우리가 수소나 암모니아, 프로판 또는 부탄, 아세틸렌과 같은 이런 것들이 산소나 공기 또는 염소와 같은 그런 조연성 가스를 혼합해 가지고 그 연소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가스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스의 종류를 보면 수소, 암모니아, 프로판, 부탄, 아세틸렌 이렇게 보면 되고, 그것을 보는 기준이 상태에 따라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액화 상태냐, 아니면 압축 상태냐, 아니면 녹여서 공급하는 용해 상태냐로 구분할 수가 있고, 또 독성에 따라서 독성과 무독성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테이블에 보면 상태에 따라서 또는 연소성에 따라서 또는 독성에 따라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태에 따라서는 압축가스, 액화가스, 용해가스로 구분을 하고, 각각의 종류는 압축은 산소, 수소, 질소, 아르곤, 메탈, 액화는 LPG,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액화산소, 액화질소, 그 다음에 용해가스는 용해 아세틸렌 가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뭐 비고 쪽에 보면 특징을 적어놨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가연성에 따라서 가연성이냐, 조연성이냐, 불연성이냐에 따라서 나눠놨습니다. 독성가스 마찬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는 실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부분이죠. 도시가스는 제조 공급 형태상에 따라 명칭에 따라서 프로판, 부탄, 메탄 이 세 가지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프로판, 메탄, 부탄으로. 근데 이제 이런 그 성분의 공급 업소에 따라서는 여기에다가 수소, 메탄 또는 부탄, 산소나 질소 등을 조금 혼용하기도 하죠. LNG, 천연 액화가스입니다. 천연가스인데, 액화천연가스는 그 주성분이 메탄입니다. CH4 메탄이고, 부피가 액화로 압축을 했을 때는 한 600분의 1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주성분 메탄은 특성이 공기보다는 가볍다. 프로판과 부탄, 프로판은
C3H8, 부탄은 C4H10으로 되는 건데 이건 주로 다 액화가스, 액화석유가스가 주 원료죠. 액화를 하면 260 또는 230분의 1로 부피가 줄어들고 공기보다는 무겁지만 물보다는 가볍다. LPG, 액화석유가스. LPG는 일단 액화되어 있고 그 부피가 한 250분의 1로 줄어들어 가지고 저장이나 운송에 좀 편의성을 줍니다. 그러나 이게 운송이나 이동을 하다 보면 사용자에게 노출이 돼 가지고 폭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게 바로 이 LPG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성분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프로판과 부탄이 주성분이고 다른 연료에 비해서 그 열량이 높고 또 열량이 높다는 이유로 그만큼 또 사용도 많이 하죠. 또 순수하게 LPG는 공기보다는 무겁습니다. 공기보다는 무겁다. 가스 용기는 뭐 당연한 거지만 우선은 높은 압력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거로 해야 되고 또 이온 부분도 없는 용기로 만들어야지 누출을 방지할 수 있겠죠. 용기 종류에 따라서 10에서 50kg 사이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20kg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7리터 정도를 저장할 수 있고 무게는 한 20kg 그대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스 용품으로서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흔히 편의점이나 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나 또는 그 불을 일시적으로 붙여야 될 경우에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뭐 아마 거의 뭐 요즘은 성냥 대신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그 라이터를 통해서 화재가 나는 것들을 우리 통계를 뽑으면 일단 그 만취 상태에서 실화를 유발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의도적으로 방화 현장에서도 이런 잔여물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뭐 간간히 여름에 뉴스로 나오는 가스레이터를 차 안에 보관하고 있다가 밀폐된 차 안에서 고온의 여름의 온도를 받다 보면 차 안에서 고온에서 폭발하는 사고도 일어납니다. 에어로졸은 그 내용물하고 분사제가 밀폐 용기에다 혼합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압력을 가해서 압축해 가지고 용기에다 담아 놓은 그런 분무 형태입니다. 그런 분무 형태인데 주로 보면은 뭐 헤어무스라든지 에어스프레이, 살충제, 방향제, 또 뭐 자동차 용품에도 그런 용품이 많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타이어를 세척한다든지 또는 뭐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에어로졸 형태의 제품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LPG를 원료로 하는 경우가 많다. 화재의 특이점이라면 에어졸이나 부탄 용기의 내압이 한 15, 그 다음에 LPG가 분사제로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온도가 한 75도 정도만 돼도 폭발이나 화재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폭발 위험성이 크다. 75도 정도 같으면 차량에 한여름에 한낮에 한 2~3시간 정도 방치했을 경우 차량의 그 정도 내부 온도가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 내에는 절대 일회용 라이터라든지 그 에어로졸 물품을 차 내에 둬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가스 기구의 설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요 그림에 보시면 여러분이 집에서 사용하시는 가스용품에 대한 조리기구를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몇 가지 특이점을 한번 찾아보죠. 가스나 그 배관이나 이 가스가 들어오는 것은 일단 배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배관하고 호스의 이온부가 그 사이에서 가스 누출이 많다는 거. 두 번째는 금속 배관과 연소기 사이에서 그 연결하는 부분이 느슨한다든지 그렇게 됐을 경우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스의 길이를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3m 이사 정도로 해야 되고, 만약에 호스가 길면 일단 호스가 꼬이기도 하고 꼬이다 보면 가스의 흐름이 막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화기가 닿을 경우
호수가 길면 아무래도 화기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일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이 호수가 녹아가지고 가스 누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 T형 분리기가 그 외력에 의해서 호수가 잘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T형 분리기 알죠? T형 분리기에서 호수가 빠진다든지 또는 마감 불량이나 사용자가 바뀌었을 때 또는 취급 부주의로 여러 가지 이유로 가스가 누출될 수 있다. 중간 밸브는 우리가 중간에 보면 호수를 물론 그 기기 자체의 어떤 잠금 장치가 있지만 호수의 중간 부분에 그 호수에서 가스를 차단하는 볼 형태의 가스 통로를 차단하는 중간 밸브가 있죠. 그래서 이 중간 밸브는 일단 편의성은 볼 베어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작 시간이 짧고 또 유체의 저항이 작아서 핸들의 위치를 쉽게 개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용자의 부주의로 완전하게 잠그지 못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사고로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퓨즈 코크는 원래 중간 밸브 내부에 과류 차단 안전 기구로서 삽입이 되어 있는데 가스 배관에 설정량 이상의 가스가 배출될 경우 가스 통로를 막아가지고 호수가 콕이나 기구로부터 빠져나가는 경우 호수가 절단되어 가스가 새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PG 압력 조정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다 지금 집에서 사용하는 그 가스를 이용해가 연료로 하는 조리 기구에 관계되는 장비나 부속품이나 뭐 호스나 코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LPG 압력 조정기. 압력 조정기는 공급 가스의 압력을 가스 기구가 사용한 적정한 압력이 되도록 조정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LPG 압력 조정기의 경우에 보통 압력이 0.7에서 15.6 정도로 연소가 알맞게 압력이 조정돼야 된다. 그래서 그 이상이 되면 압력 조정기가 그거를 차단하거나 해줌으로써 그 압력에 의해서 누출되는 부분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LPG 용기. LPG 용기는 그 구조가 높은 압력을 가해져 있는 압축가스이기 때문에 상온에서 높은 전기압을 갖는 액화가스를 이음매 없는 형태의 용기로 만들어 가지고 담습니다. 그래서 20kg에서 20kg, 10kg, 50kg 정도가 있고 20kg에서는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약 47리터 정도를 보관할 수 있다.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용기 밸브. 용기 밸브는 용기 내의 가스 흐름을 열고 닫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로 용기 밸브의 몸통, 또 안전장치, 그리고 위에서 코크를 조정하는 핸들, 스템, 오링 같은 경우는 이음미 미세 이음매 부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스를 차단하는 밀폐 작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밸브 시트 이런 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스 관련 특이점이 있다 그러면 가스 용기를 오랫동안 방치하여 오염 등에 의해서 핸들이 덜 잠기는 상태가 된다. 실제로 보면 그 사용하는 주부들이 이런 어떤 기계적인 조작이나 또는 기계적인 이해가 좀 약해가지고 오래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오래 사용하게 되면 잠금이 완전히 안 된다든지 또는 어느 시점에서 교체나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쓴다든지 하다 보면 거기서 노출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거를 핸들이 또 완전히 잠기지 못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그 조작이 반복되다 보면 그 사이에서 미세한 어떤 그 이음새로 가스가 노출이 돼서 화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스 연소기구. 가스 연소기구는 이제 그 조리하는 그걸 떠나서 우리가 이동식으로 들고 다니는 부탄 연소기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건데 이런 부탄 연소기, 이동식 부탄 연소기 구조에 대해서도 조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동식 부탄 연소기는 가스 용기와 렌즈를 경량화 또는 최소화해 가지고 캔 용기에 결합해 가지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중요하기보다는 제일 그 용도가 휴대성하고 이동성이죠. 외부에 나갈 때 어떻게 조리를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담을 때가 보통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이 부탄가스입니다. 그래서 부탄 버너를 들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동성이나 휴대성 때문에 많이 널리 또 보급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탄캔 용기를 용기 부착부에 장착해가 밸브를 개방해 가지고 앞전식 점화천치로 버너에 불을 붙이는 아주 간단한 장치죠. 그리고 설치도 쉽고, 그렇지만 안전하게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화재에 관련 특이점이라는 것은 우선 그 가장 많이 만나는 경우가 그 부탄캔이 폭발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스 용기 부착부에 큰 그릇이나 불판을 올려놓고 가열하여 복사열이 용기에 가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 이제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 부분이 불이 나는 버너 부분이고 그 옆에가 연료가 공급되는 부탄가스 캔입니다. 오랫동안 여기에 이제 조리할 어떤 그릇이나 내용물을 올려놓고 조리하다 보면 여기서 열이 발생한 것이 일로 전파가 되면서 복사가 되면서 캔 자체가 압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열을 받으면 그 복사열에 의해서 폭파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사고에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 중간에 보면 격벽이 돼 있어 가지고 점화원이 이루어지는 부분과 캔 사이, 연료를 공급하는 캔 사이의 격벽을 통해서 열 차단을 하고 있지만 오랫동안에 그 연료를 사용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로 야외에서 사용하다 보니 바람의 방향이 캔 쪽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불어준다면 캔 자체가 과열될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